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소개를 한번 하면 윤도현 교수님 아시죠? 그리고 오늘 특별히 오늘 발표자로 나와 있는 황원하 선생님 한번 박수 해주시고요. 자, 홍지윤 선생님. 네, 그리고 저는 김미진이었고요. 자, 지금부터 여러 가지 세션이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에게 너무 죄송한 건, 여러분이 이제 강의를 듣다가 멘붕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속이 답답하거나, 머리가 좀 아파지거나 이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코포스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시거나, 방학 때를 이용해서 하신 분들도 좀 계세요, 개인적으로. 그러신 분들은 괜찮은데, 아니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러신 분들은 굉장히 이제 터미널러지라든가 이런 게 가슴이 답답해지고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심하면 손을 드세요. 제가 응급 처치를 해드리도록 하고 가능한 한 쉽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죄송한데 거의 쉽지 않은 강의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논문을 쓸 때 필요한 강의를 해달라고 여러분이 요청을 하셨죠. 그랬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어떤 템플릿을 보여드릴 수 있는 강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 여러분 이제 옆에 사람 한번 얼굴을 보면서 한번 봐주세요. 네, 전의를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그래서 싸움터에 나가는 기분으로, 진짜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오늘 랩탑 가져오신 분 계십니까? 네, 랩탑 가져오신 분은 중간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인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랩탑을 켜서 뭐를 찾아보게 하면은 그분 주변으로 싹 몰아 들이시면 됩니다. 인터넷 다 가능한가요? 네. 여러분 시작해도 되겠어요? 네. 준비해 주시고. 여기 자료 안 드렸나요? 자료 가져가세요. 네. 윤도현 선생님은 계속 들으실 건가요?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으시죠? 저는 불편하지 않으니까 윤도현 선생님을 제가 청강생으로 좋습니다. 자, 여러분 그 처음에 인트로를 구라를 하면 제 구라가 뭐 한도 끝도 없어요. 하지만 가능한 구라를 절제하고 투 더 포인트하게 나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오늘 너무 뭔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코포스와 언어 교육 이거는 사실은 1960년대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는 미국하고 영국 중에 어디가 먼저 시작을 했을까요? 맞히시는 분, 송편 하나 드릴게요. 영국입니다. 미국은 시작이 굉장히 늦어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컬렉션 데이터에 관심이 기본적으로 교재 출판이라든가 이런 게 영국이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옥스포드라든가 뭐 컬린스 사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국에서의 사전 컬린스라든가 옥스포드. 그래서 사전 출판 위에서도 굉장히 먼저 시작을 한 게 컬린스고요. 그다음에 옥스포드 있는데 영국에서 시작을 하면서 BNC라는 브리티시 내셔널 코퍼스를 집적을 했어요. 90년대에. 그러면서 이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물론 그 전에 사전 집적을 위해서 했지만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 어느 영역에 지금 언어학은 배제할게요. 언어학을 얘기하면 지금 오늘 밤이 길고 영어 교육에만 제가 투더 포인트하게 하자면 어느 분야의 영어 교육에 코퍼스가 적용될까요? 자, 우리 지난해에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교육대학원에서 외대. 자, 황원하 선생님. 어느 분야에 저는 조심하세요. 막 찌릅니다. 어느 분야의 영어 교육에 코퍼스가 적용이 될까요? 못하면 혼나요. 열심히 가르쳐놨더니 어휘지도. 그건 이제 제목이 코포스 어휘지도고, 지금도 매주 수요일날 6시 반에서 8시에 제가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가끔씩이라도 오세요. 굉장히 실습을 많이 하고 랩실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대학원 1층 랩실에서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홍지윤 선생님. 네, 쓰기 교육, 또 문법 교육,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전. 사전이 여러분 굉장히 영어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간과하고 있거든요. 사전, 교과서를 빼먹는데 교과서하고 교포스는 굉장히 밀접합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 5년 전에 교과서만 봐도 제가 이제 교과서를 하는 교수로 선정이 됐어요. 예를 들어 원어민 두 분 약간 원어민 나잖아요. 두 분 원어민들을 데리고 원어민들한테 다이얼로그를 쓰게 해요. 그리팅은 뭐 How are you? Fine, thanks. How are you?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는 다이얼로그나 이런 거를 가지고 교과서를 편찬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교과서가 오센틱하지 않다. 오센틱하다는 건 굉장히 큰 오센티시티. 무슨 말일까요?
프랙티컬하다, 비슷해요. 실제적이다, 비슷해요. 자, 우리, 어떠세요? 손 두꺼우신? 네? 진짜 맞아요. 진짜라는 얘기예요. 그럼 진짜라는 거는 뭐예요? 가짜가 아니다. 다른 진정성이 있는. 근데 요새 authenticity가 언어학 또는 영어 교육의 화두예요. 왜 그러냐면 어떤 거를 줬는데 How are you? 이랬는데 미국 사람들이 정말 How are you? Fine thanks. How are you를 잘 안 한다면 그렇게 정말 authentic하지 않다면 영어 교육에서 그 문제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정말 진정성 있는 교재를 개발하고 교과서를 개발하는데 뭐가 필요하다? 원어민들이 쓴 자료들을 다 모아놓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구어, spoken data 또는 written data 이런 게 다 모아놓은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게 원어민처럼 하는 native like fluency, authenticity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10년 전부터 들어왔거든요. 제가 너무 짧게 얘기하다니까 좀 두서가 없는데 죄송한데 이 서론을 여러분한테 백그라운드 알레이를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왜냐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교과서도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교과서의 또 하나 중요한 여부는 어떠한 어휘를 학생들에게 가르칠 것이냐. 자, 이진화 군님, 어떤 어휘를 가르치고 싶으세요? 네. 자, 1번 내 맘대로. 어떤 어휘를 가르치고 싶으세요? 박수 좀 쳐주세요. 아주 훌륭한 학생이에요. 내가 지금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이지만, 잘 안 보여요. 뿌옇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frequent한 거를 가르쳐야 된다. 왜? 많이 쓰이는 게 많이 써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쓰이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stop이라는 단어를 먼저 가르쳐야 될까요? quit이라는 단어를 먼저 가르쳐야 될까요? 긴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오늘 발표할 거니까. stop을 먼저 가르쳐야 돼요. 왜 그래요? 전체 코퍼스를 뒤져봤더니 훨씬 빈도가 높더라. 그럼 이거를 먼저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교과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중학교인가? 가장 많이 쓰이는 the most frequent 2,000개인가? 그죠? 2,000개의 단어를 무조건 그 교과서 내에서 집어넣게 되어 있어요. 그거 검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전 롱맨 같은 걸 보시면 사전도 다 코퍼스 베이스드 아닌 건 다 죽었어요. 동아 프라임 코퍼스 베이스드일까요? 아니지. 죽어가잖아요. 이상해요. 여러분이 아시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자, 무슨 사전? 외제 사전. 시사는 외제가 아니잖아요. 롱맨. 에센스 국산이잖아요.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 시간 없어요. 자, 옥스퍼드 오케이. 콜린스 오케이. 롱맨. 이런 게 제일 잘 팔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사전은 여러분 판매 액수가요. 엄청나게 몇 조가 넘어가요. 수백 조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전 시장에서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컴퍼니에서 사실 많이 했습니다. 영어 교육 쪽으로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외에도 또 지금 어떤 단위를 가르칠 것인가 또는 어떤 단어를 먼저 가르칠 것인가 지금 얘기했죠? 또 어떤 단어는 어떤 단어와 함께 쓰이는가 뭐예요? 콜로케이션.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공명정대한을 가르치고 싶어. 아주 공정한. 우리는 fair 하나만 알아. 근데 justice도 알아. 그래요. 또 한 단어는 알아. 많이 배운 거야. vocabulary 500, vocabulary 22,000 이런 거 배웠거든. 하나씩. 근데 그거하고 같이 쓰이는 단어들을 많이 몰라요. 아주 그만 좀 드시고요. 아니 드시는 건 좋은데요. 드시는 건 좋은데 어떤 단어랑 같이 쓰일까요? fair 그러면 네? fair play. 아주 공명정대한 형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드세요. 계속 드시고요. 네, 뭐가 있을까요? fair and square. 네모라는 스퀘어가 거의 연어로 같이 쓰여요. 아주 공명정대한. fair and square. 그런 말을 우리가 입속에서 탁탁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지금 얘기하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정말 틀렸어. wrong. 앞에 뭐가 제일 많이 붙을까요? 정말 완전 틀렸어. very wrong. 그런 거 말고. so wrong 말고. exactly wrong. exactly wrong 아주 좋은 표현인데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죄송해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교대원 가면 다 나이 지긋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40 넘으신 분도 많고. 영어 교사 경력 10년, 15년, 20년도 계신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 그거는 제일 많이 쓰이는 건 뭐예요? exactly wrong은 거의 안 쓰이죠. exactly correct나 이렇게 쓰이거든요. 그래서 강조에 대한 여러분 콜로케이셔널한 능력, 컴피턴스가 약합니다. 뭘까요? totally wrong. 이게 제일 많이 붙어요. 그래서 어떤 강조어는 부정적인 것과 많이 쓰이고 어떤 것은 exactly 같은 거는 사실 맞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걸 이제 semantic prosody 얘기를 하는데 그런 또 하나는 우리가 코퍼스를 통해서 영어 교육에서 지금 3개 얘기했어요. 연어 능력. 아이들에게 연어 능력을 가르칠 수 있고 교사로서 또는 학생으로서 네이티브 라이크한 영어 컬러케이션 컴피턴스를 함양할 수 있다. 함양하기 위해서 그런 교재를 개발하고 그런 교수 학습 방법으로 가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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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래서 또 하나의 비판은 제가 지금 이걸 안 보고도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내가 이거 거의 며칠 밤을 새갖고 머릿속에 다 있어요. 또 하나의 비판은 코퍼스 좋다. 근데 그거는 잘하는 애들만 하는 거 아니냐. 컴퓨터로 검색을 하고 그걸 보여주고 자기가 이건 되게 중요한 게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하거든요. 그런 거 아니냐. 근데 그거에 대한 논문이 여러분도 논문 쓸 수 있어요. 많이 나왔는데 그렇지 않다. 아주 초딩부터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단어를 가르칠 때나 교재부터 코퍼스 베이스가 돼야 된다. 사전도 아주 쉬운 사전도 코퍼스 베이스가 있거든요. 픽셔너리도 있어요. 그림도 코퍼스 베이스가 있다. 하다못해 아이들에게 사전을 가르칠 때도 이렇게 두 분이 친구시라면 아니에요? 뭐 맘대로 하세요. 친구라면 여러분 그 초딩은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이런 거 들고서 카드로 최정현 선생님 이런 거 잘하지 않나?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이런 거 이건 뭐예요? What is this? 이런 거 하시던데. 그럼 여기 친구 사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friend를 가리킬 것이 아니고, friend와 같이 쓰이는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close friend 좋습니다. 또, best friend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가리킨다는 거예요. 왜? 연어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컬러케이션, C-O-L-L-O-C-A-T-I-O-N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고 과거에 커뮤니케이티브 컴피턴스만 얘기했다면 요새는 네이티브 라이크한 그것을 위해서는 컬러케이션의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안 배우고 자라난 이런 세대들은 그러한 능력이 정말 없다. 거의 없다. 자, 빅시스터와 라지시스터 차이 여러분 아시죠 이제? 근데 교대원에 가서 이번에 수업하면서 물어봤더니 학생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차이가 뭐냐 그랬더니 진짜 놀랐어요 제가. 그러다 마지막 한 3분 지나서 한 학생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주제는 유사동의어에 대한 코퍼스적인 접근법 또는 교수학습법. 유사동의어라는 건 비슷해 보이는 뜻. stop, quit 비슷하죠? 우리 지난번에 했는데 지금은 안 하는데 remind, recall, remember 이런 거 유사동의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다른지 문법적으로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콜로케이션이 다른지 그런 거 유사동의어에 대한 거 또 달라요. 됐어요? 또 하나 문법으로 갔을 때 문법도 우리가 코퍼스 베이스로 가르쳐야 된다. 왜? 그것도 실제 쓰이는 문법을 해야지 말도 안 되는 문법을 하거나 또 어떤 우리 지금 교수님들도 계세요. 그 문법 예문들이 원어민들이 막 이상하다고 난리를 쳐요. 자기가 강의도 하기 싫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문법책에 있는 예문들도 너무 이상한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문도 다 갖고 오잖아요. 요새는 코퍼스에서 프리퀀트한 것들로. 그럼 문법을 가르칠 때도 사문안의 문법 말고 정말 원어민들이 쓰는 문법을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 우리 그거 했었죠? 영어 개론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나온 게 In Use 시리즈예요. 그게 어디지? 맥밀란인가? In Use가 어디 출판사죠? 캠브리지죠. 영국이잖아요. 그래서 시작된 게 Grammar in Use가 나왔어요. 코퍼스 베이스로 만들었습니다. 또 나온 게 Vocabulary in Use. 초급, 중급, 고급 다 나왔어요. 다. 또 나온 게 Idioms in Use. 또 Collocation in Use.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Collocation 사전도 나왔어요. 엄청난 장사를 하는 거고 여러분 사전에 대한 시장 다 바뀌었어요. 코퍼스 베이스드 아닌 외제 사전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중소업체가 다 죽었어요. 큰 애들만 살아남은 거야. 코퍼스를 집적하고 자금력이 있는 소위 말하는 하이마이트 같은 애들만 살아남은 거죠. 그러니까 그 슈퍼마켓으로 치면 그렇죠. 코스코 살아남은 것처럼. 그리고
문법 시장, 교재 시장에서도 코퍼스 베이스 된 애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마 책들도. 그래서 회화책은 어떨까요? Let's go. 이런 거 아세요? Let's go. 이런 것들도 코퍼스 베이스 된 회화책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영어 교육 시장이 판도가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제가 붙였는데 맞다는 얘기죠. 자, 몇 시죠? 네. 제가 빨리. 여러분 이제 대강 아시겠어요? 코퍼스가 영어 교육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분야에서 접목이 되는가. 또 접목이 된 결과는 어떠한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약간 감은 잡히세요? 잡히시면 약간 이렇게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시겠어요? 저기 누구신가? 안 되세요? 네. 안 잡히세요? 아, 새로 오셨어요? 괜찮습니다. 모르셔도 조금 더 들어보세요. 좀 이해는 되시죠, 여러분? 또 영어개론을 제 과목 들으셨으면 약간 더 낫고 영어개론 안 들으셨으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실 거예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첫 번째 페이지 Remember, Recall, Remind를 여러분에게 많은 시간은 안 드리고 1분 30초를 드릴게요. 여기 이 세 개의 단어 중에 어떤 게 들어가는지 함정이 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제가 누구 좀 시켜보겠습니다. 일단 아는 이름을 먼저 할까요? 자, 수아 선생님. 첫 번째 뭐가 들어갈까요? 수아 여기 아니고. 자, 우리 반장부터 하겠습니다. 자, 반장 선생님, 회장님. 반장 아니죠? 회장님. 네. 회장, 부회장 같이 앉으셨네요. 네. 첫 번째. I remember that. 뭐를 기억했다. We are going out next week. 그래서 다음 주에요. 미래예요. 다음 주에 갈 거를 기억을 해냈다는 거죠. 자, 부회장님. 두 번째. 두 번째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단어를 막 외우잖아요. 자, remember, 기억하다, recall, 상기하다. 다 비슷해요. 기억하다, 상기하다. 근데 어떻게 같이 쓰이는지, 어떤 느낌으로 되는지 이거를 사실 모르기 때문에 자, 뭘까요?
remind you of지.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여기는 없는데 어떤 발표에서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했어요. remember, remind, recall에 대한 어떤 콜리게이션이라 그래요. 어떤 문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코퍼스를 찾아서. 근데 remind는 A of B. 패턴이 굉장히 많다. 그렇죠? 그래서 거의 A로 하여금 B를 뭐 상기시키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죠? 수학원님 3번. 뭐라고요? Remember my name도 되고 사실은 여기서 recall my name, 상기해내다 다 괜찮습니다. 자, 네 번째 갈게요. 저 명함 좀 달래. 안희영아구님. 네, 4번. 네, I remember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내면 이게 지금 없지만 remember가 사전을 동아프라임 사전하고 옥스포드 사전을 이렇게 펴보면 동아프라임에는 1번 생각해내다, 2번 기억하다, 3번 고맙게 생각하다. 엉뚱한 게 그 일제시대 사전의 잔재가 남아있어요. 고맙게 생각하다는 사실 없거든요. 반면에 옥스퍼드는 기억해내다, 상기해내다 뭐 이렇게 하고 어떻게 다른 용법이 있는지를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콜로케이션이. 자,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 remind A of B의 패턴이 코퍼스를 분석을 했더니 41%나 차지를 했어요. remind는. 그래서 remind A of가 굉장히 큰 구문적인 패턴. 이때는 콜로케이션이라고 하지 않고 콜리게이션. 문법적인 특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특히 remind to 있을까요? remind to go. 자, 인숙하구님. remind 다음에 to 붙을까요? remind to go, remind going, ing 어때요? 사실은 다 비슷하잖아요. 기억해내다 똑같은데 그 어떻게 붙냐는 거죠, 언어적으로. remind to go next week. remind going next week? 어때요? remind to go는 될 것 같아요. remind to go. 자, remember는 어때요? remind to go 돼요? remind to go. remember to go. 오케이. remember going. 오케이. 그쵸? remember는 to도 되고 ing도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 그 코퍼스 자료 발표 어떻게 얘기하면 remember는 당연히 그 remember to 그건 우리 배우기도 했고 remind는 to도 없고 ing도 나오지 않았어요. 자료 검색에서. 그리고 recall은 가장 많이 쓰이는 패턴이 recall that 다음에 나오는 그 절이라 그러나요? 센텐스 가장 많았다. 그리고 recall to는 있을까요? 내가 앞으로 뭐 할 것을 기억해내다. remember to go 이거는 하잖아요. recall to 이거 어때요? recall 이것도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recall 자체가 상기해내는 게 recall은 과거에 있던 사실을 상기해낸다는 것의 의미가 약간 좁혀지거든요. 그래서 remember 사실 to는 미래지향성이 있잖아요. recall to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to가 가능한가요? to가 가능한 것은 그러네요. 근데 반면에 recall은 ing는 있을 수 있어요. 과거 지향.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탁탁 얘기하면 우리가 교사고 직업이고 한데도 굉장히 어렵죠. 그쵸? remind of가 나왔는데, 이건 근데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성문, 문법 이런 것만 배웠기 때문에. 문법 위주에서 잘 들어보세요. 과거에 촘스키가 언어학을 지배하던 시절에 영어 교육은 문법이 위주였어요. 문법만 배우면 모든 게 다 가능해. 문법 배우면 머릿속에 있는 패턴이 다 돼서 그걸 가지고 단어를 입력해서 대화를 다 자유롭게 쓰고 문장을 다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이게 이론인데 이쪽으로 넘어오면서는 그게 아니고 어휘. vocabulary에서 이제는 렉시스라는 표현을 써요. 렉시스. 왜?
그냥 한 단어 한 단어 이렇게 싱글 워드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단어 덩어리들, 단어가 같이 쓰이는 콜로케이션 패턴들, 단어가 가지고 오는 문법적인 특성, 지금 리마인드 A 오브라든가 뭐는 ing가 온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뭐는 된만 등 어떤 단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 패턴들, 전체 콜로케이션들 덩어리. 그래서 그걸 렉시스라고 불러요. 그게 알면 언어 습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다릅니다. 그 이념적인 거는 제가 하지 않겠어요. 이해해 주시고요. 자,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자, 아래에 있는 5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코퍼스 랭귀스틱의 중요한 거는 사용자가 지금 얘기한 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되게 쉬워요. 왜냐면 지금까지 제가 서론으로 다 풀었기 때문에 actual use가 중요하다. 원어민들이 실제로 쓰이는 게 중요하고 원어민들이 만들어내는 페이크된 다이얼로그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걔네들이 직접 쓰는 문법이 중요한 거지 우리 속에서 만들어낸 추상적인 아주 고리타분한 문법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Between you and me, between you and I 뭐 이런 거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use가 중요하면 빈도가 중요하겠죠. 오른쪽 갑니다. 자, 그러면 짧게 할게요. 코퍼스는 뭐냐? 쉽게 얘기를 할게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작문을 했어요. 근데 그 작문을 모아서 모아놓으면 코퍼스가 될까요? 코퍼스가 되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코퍼스는 조금 더 전문적인 입장에서 그것이 충분히 어느 정도로 크고 이거는 이제 다 전산화된 내추럴 텍스트가 여러분 얘기하면 그 코퍼스예요. 근데 거기에 한줄 더 나가서 principled 어떤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데이터가 컬렉션이 되고 그것이 일렉트로닉 파일의 형태로 컴퓨터 안에 내장될 수 있는 형태의 것일 때 그거를 코퍼스라고 하고 코퍼스는 충분한 어느 정도의 사이즈가 있을 것. 우리 백자 가지고 내가 요만큼 썼는데 요거 가지고 코퍼스 만들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의 사이즈. 예를 들어서 스포크는 뭐 1밀리언이라든가 뭐 구어는 뭐 10밀리언 이상이라든가 이 정도의 기준. 그리고 그것이 균형된 코퍼스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영어 코퍼스를 만드는데 저 아래 하와이에 있는 사람들 오버리지널리 막 춤추고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아니면 우리나라로 치면 저 제주도에 가서 그 제주도 사람들만 모아놓고 한국어 코퍼스를 만들었으면 그게 의미가 있어요? 없죠. 밸런스드라는 거는 각 어떤 성별,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조금 아닌 사람도 있고 또 이런 직업도 있고 그래서 이게 골고루 돼서 그것이 충분히 레프레젠테이티브한 균형적인 대표성이 있는 코퍼스를 해야 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논문 쓸 때 웬만한 거 쓰면 다시 삐꾸 맞고 이러는 게요. 이상한 코퍼스로 하면 그 결과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reliable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스포큰 랭귀지는 더합니다. 왜냐하면 그 스포킹 랭귀지를 전사를 해야 되잖아요. 트랜스크라이브. 그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했는지. 그거 되게 중요한 요인이에요. 그래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자,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기본적으로 1시간만 하려고 하는데 자, 뒷장이에요. 자, 가시면 뭐가 중요할까요? 5개의 강조점이 코퍼스를 언어 교육에 했을 때 중요한데 첫 번째는 빈도. 빈도는 왜 중요해요? 빈도가 왜 중요할까요? 빈도 너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에? 그렇죠. 기본적으로 얼마나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거에 근접해서 네이티브 라이크 플루언시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빈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빈도가 아주 많은 거를 교육에서는 어때요? 먼저 가르쳐야 되죠. 초등학교일 때 예를 들어서 크다라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big, 그렇죠. 또 large, 또 huge, enormous가 있어요. 근데 제일 빈도 높은 거 big 이런 거잖아요. 근데 enormous를 먼저 가르치시겠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가르칠 때 빈도가 높은 애들을 먼저 가르치고 그걸 체계적인 시스템 위에서 찾아보고 그거의 단계를 나눈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특히 초등이나 중등에서는. 자, 그 다음 컬로케이션이 중요하다. 프레이지올러지는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컬로케이션이 왜 중요한지 알겠죠? 아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무조건 배운 단어를 촘스키식으로 대입해서 공식에 형용사 플러스 명사야. 그러면 언니, 빅 시스터 또는 라지 시스터, 휴지 시스터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언니라고 볼 때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그건 콜로케이셔널 컴피턴스예요. 연어적인 컴피턴스에 대한 그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빅하고
예를 들어서 large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유사동의어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컬로케이션을 통해서 variation도 중요합니다. 자, 렉시스 그라마는 이거 너무 어려운 얘기라 짧게 할게요. 옛날에는 문법을 따로 가르치고 어휘를 따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문법에다가 어휘는 대입을 시켜 그냥. 간접 목적어 되는 동사는 이거 있다 외워라. 그리고 뭐 외우고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어떠한 렉시스 아까 얘기했죠. vocabulary가 아니고 렉시스로 왔다. 어떤 단어 어휘를 중심으로 해서 문법까지를 아우르는 그래서 단어와 문법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진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stop ing 이게 문법이에요? 아니면 렉시스의 패턴이에요? 애매하죠? remind a of도 그렇죠. remember to, remember ing 뜻이 다르고 아까 문법 다르고 그렇잖아요. 아까 recall은 뭐예요? to는 안 되고 recall ing만 되고 recall ing 이런 것들 이게 문법입니까? 단어입니까?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그걸 한 덩어리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 어릴 때부터. 그러면 이런 사태가 안 벌어진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스톱 퀴즈에서도 그런 거 있었는데 그죠? 네, 지금 엄뜻 기억이 안 나네. 자, 그 다음에 there is no ing 이런 거죠. there is no 뭐 saying, there is no explaining, 뭐 there is no accounting 이런 것도 문법이에요, 단어예요.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 authenticity는 얘기했잖아요. 진정성 있는 네이티브 라이크한 걸 해야 된다. 자, 오른쪽 가겠습니다. New emphasis in application of corpora 같습니다. DDL, Data Driven Learning, DDL이라 그러고요. 저기 나중에 홍지윤 선생님 맨 끝에 보면 제가 쓴 2004년 논문이 그때 박사학위랑 같이 나온 건데 The N is the pattern의 그를 DDL로 Data Driven Learning 고에서 실러버스 디자인한 게 있어요. 교수 요목.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고요. 이거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과거에는 무조건 문법을 하면 이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가외를 했는데 선생님 막 때려요. 이 문장을 문법을 가르쳐주고 이 문장을 외우래요. 그리고 이걸 못 외우면 막 때려요. 손바닥 때리고 이거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단어는 하루에 뭐 10개씩 해서 내주잖아요. 그럼 못 외우면 또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손바닥을 때리더라고요. 그 가해 선생님. 뭐 다 같이 모여서 막 하는데 여러 명이서. 근데 그 기억이 나는데 그런 학습이 아니에요. 선생이 주도적으로 돼서 암기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학생이 자기 주도적이에요. Learner autonomy. autonomy가 무슨 뜻이에요? 자율. Learner autonomy가 요새 뜨잖아요. 그래서 corpus based learning이 되게 떠요. 요새 트렌드고 그때 뭐 가신 분 계시지만 corpus 세미나 하면 요새 학회가 되게 장사가 안 되거든요. 50명도 안 오는데 500명이 오고 막 이런 그때 보셨잖아요. 막 난리 나는 거. 완전 장도 그런 장터가 없더라고요. 완전히 막 자리 싸움 나고 막 CD 갖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더 뜨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서 학습자는 language detective. 자, 정혜아구님, detective 무슨 뜻이죠? 갑자기 놀라셨죠? 먹다가 사례 들리죠? 자, 디텍티브 뭐죠? 탐정. 언어 탐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학습자는 언어 탐정이라고 얘기하는 뭘까요? 자, 우리 황원아 선생님. 감을 하시네요. 다시 정리를 하면 학습자들이 자기가 주도적으로 컴퓨터에 있는 웹을 보기도 하고 자료를 보기도 하고 컴퓨터에 있는 코퍼스를 보기도 하고 하면서 자기가 직접 그 현상을 찾아가고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까 recall 다음에 to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생이. 여러분 recall to 없어. 외워. 자, 예문은 뭐야? 이게 아닌 거예요. recall ing 외워.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lextutor.ca 들어가 보세요.
자, 지금 그래서 검색을 해보셨고요. 어떻게 하는지 아셨고, 그 지금 나온 게 컨코던스예요. 키윅이라 그래서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쫙 나오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컨코던스가 쫙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용어의 기죽을 필요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가 학회에서 발표하게 해줄게. 알았지? 열심히 고생해. 네. 이런 거는 녹화에 안 떠져야 되는데.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고요. 좀 건너뛰어서 semantic prosody 또는 hidden meaning이라는 거는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대머리가 됐다. 좋지 않은 얘기인데 뭐라고 써요? 그쵸, go bald. 또는 뭐 우유가 상했다. 그럴 때 뭐라고 써요? go bad. went sour 뭐 이렇게 쓰죠. 그래서 좀 안 좋은 얘기일 때 go를 쓰고 come은 뭐 다시 살아났다 come alive 또는 뭐 come to once 뭐 있지? come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come은 거의 좋게 쓰이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떠한 단어는 의미 운율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쓰이고 어떤 것은 의미 운율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또는 provide라는 동사는 어때요? provide 뭐 지금 쳐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provide food provide services, provide fund, provide supplies, 뭐 이런 거 어때요? aid, 그쵸, 다 좋은 거죠. 그 반면에 cause는 어때요? cause cancer, 뭐 cause accident,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가지고 있는 것들도 함께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컨코던스를 보면서 자, 그다음에 I must say는 example인데 건너뛸까 봐요. I must say가 어떤 의미일까요? 네. 여기 일로 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반장과 부반장 사이에 앉으세요. 반장님, 이거 좀 적게 있어요. 근데 나는 이상하게 회장보다 반장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교수님보다 선생님이 더 정감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이 초딩의 마음이. 네. I must admit는 사실 어렵죠. 여러분이 많이 외국에서 정말 오래 살지 않는 한 이 말이 뭐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나는 인정해야만 한다. 그게 촘스키한 식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I must say, well, in fact, actually 이 정도의 의미예요. 아, 내가 이거 말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 이거 말해야 되겠는데 이 정도의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디스코스 마커로서. 그래서 말하기 어려운 거, 조금 네거티브한 게 뒤로 오는 경향이 많고 I must say, 또는 I must say, I must admit. 뭐, 아, 나 이거 말하기 어려운데 너, 아이고, 너 진짜 그때 잘못한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 뭐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 오늘 발표자가 또 하나 있네요. 여러분 중에 허강하구님이 발표 있으신데, 아니, 근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밥을 먹지 말고 할까요? 우리, 뭐가 네예요. 아, 여러분 무서워. 말할 수가 없어. 자, characteristics of corpus-based analysis 가겠습니다. 그래서 concordance 우리 여러분 지금 한 개 나와 있죠. 오른쪽에. 이게 이제 concordance라고 얘기를 하고요. computer assisted techniques 그래서 keywig이라는 거 부르는데 keyword in context. 키워드는 뭐예요? 우리가 좀 전에 친 거의 키워드는 뭐였어요? 그렇죠. record가 근데 그 키워드가 중간에 있었죠. centering. 그게 키워드예요. 근데 키워드 in context 앞뒤. 네. 그래서 앞뒤는 다 소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겠습니다. analysis. 제가 많이 이걸 빼먹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research question이, 이거는 넘어갈게요. 어느 사람들이 이게 quantitative냐, qualitative냐 얘기하는데, 이거는 quantitative plus qualitative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 하나 받을게요. 죄송해요. 이름이 뭐였죠? 명순. 김명순 학우님. 네, 자꾸만, 이거 해도 돼. 난 시간을 자꾸 마음이 급해서. 고마워요. 이거 12시까지 해도 모자라요. 내가 볼 때는. 이 분량이 거의 지금 60장 넘는 거 아시죠? 다 합치면. 지금 하신 말씀, 질문도 한번 다시 해주세요. 아니, 오늘 얼굴도 자신있어. 나와야 돼. 이 카메라 한번 보고. 자. 아니, 많이 이뻐지셨더라고요. 옛날에도 이뻤는데, 너무 막 얼굴이 반짝반짝 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콜푸스 베이스 기반이 굉장히 오센틱한 그런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배울 수 있는
네. 나는 센터를 중심에서 좋긴 한데 학습에 관심이 없다든지 그 자료를 이제 설치해 가는 과정이 힘들어서 아이들이 많이 빠른 속도로 배워야 하는데 일일이 찾아보고 이런 것에 오히려 더 에너지를 소모해서 아이들에게 콜포스 베이스드 이 수업이 오히려 좀 더 학습을 많이 배우지 못하고 스몰 스텝으로 배우게 되거나 아니면 흥미를 떨어뜨리는 그런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네, 맞습니다. 좋은 질문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어느 정도 학습에 의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반대 결과가 있냐면 의욕이 없는 애들도 이걸 영어를 너무 싫어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는 억지로 시키니까 아주 질린 거야, 영어를. 근데 이거를 하면서 학생들이 오히려 흥미를 갖게 됐다라는 그것도 있습니다. 컴퓨터를 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논문 주제예요. 김홍성이라는 2년 전에 했던 그 교대원에서 가르쳤던 선생님이세요. 선생님의 논문 주제 중에 하나가 코퍼스를 작문을 가리키는데 인디렉트 웨이와 디렉트 웨이로 가르쳤어요. 디렉트 웨이는 지금처럼 여러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리고 학생들이 자기가 그 룰을 파인딩 해야 되니까 생각도 해야 되죠. 근데 이런 걸 좋아하는 애들이 있고 싫어하는 애들도 있죠. 다 소화를 해줘야 되고 그 시간이 좀 더 걸리죠. 그렇죠? 그래서 인디렉트 웨이는 디렉트 웨이는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집단을 하나를 하고 또 하나의 B그룹은 어떻게 했어요? 기억나세요? 그때 발표시켰는데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이 커스터마이즈드 된 이 컨코던스 자료를 다 잘라서 붙인 거예요. 예를 들어 리마인드를 하면은 가장 프리퀀트한 패턴 리마인드 힘 오브, 리마인드 미 오브 뭐 이런 거를 해서 요 라인을 내가 지금 한 것처럼 붙인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보고 어떤 패턴인지 귀추해라. 렛츠고나 이런 데 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회화책도. 거의 문법책도 그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인디렉트 웨이고 교사가 커스터마이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비교했더니 소위 말하는 효율성, 단위 시간 내에 하는 거는 어떤 게 높았을까요? 명순아그님. 어떤 게 높았을까요? 그렇죠. 인디렉트 웨이가 더 높았겠죠. 왜냐하면 다 짜집기를 해서 선생님이 이 교재를 다 만들어준 거죠. 자료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렇게 하는 것과 진짜 여러분이 들어가서 하는 거. 그거는 이제 머리도 좀 애널리틱하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런 사람들한테는 더 좋고 특히 뭐 고등학교 이상이나 아니면 중학교 초등이라도 공부를 잘하는 애들. 이런 분석적인 머리가 수학을 잘하는 애들. 이런 애들한테 하지만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좋은 논문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등이나 중등을 가서 하신다면 아마 하나밖에 없는 논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논문 주제가 많이 나오지? 그죠? 자,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넘기겠습니다. Corpus Based Description of Vocabulary를 잠깐 보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영어 교재에서 어떻게 코퍼스가 쓰여 있느냐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딕셔너리 같은 데서 러너 딕셔너리가 롱맨 딕셔너리, 코빌드 또는 보캐블러리 텍스트북, 어휘 텍스트북이 베이직 보캐블러리 in use, 내추럴 그래머 이런 게 다 코퍼스 베이스드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아카데믹 스터디스 콜로케이션도 다 있고요. 오른쪽 가시면 특별히 어휘 지도, 어휘를 가르치고 어휘를 배우는 데 있어서의 코퍼스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 사전이에요. 여러분이 중학생 애들 초등학교 5학년부터 코퍼스 베이스된 사전을 어떻게 쓰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거기 언어적인 지식이 있고 어센틱한 패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컬로케이션에 대한 것을 가르쳐서 연어적인 능력을 함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같이 안 되게 만들어야 되죠. 세멘틱 프로서디 아까 얘기했죠. 어떠한 동사들이 뭐 어떠한 히든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I must say는 어떻게 쓰이고 뭐 cause는 되게 어떻게 되고 provide는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코퍼스 베이스 딕셔너리를 잠깐 하나 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짧게 하나 볼게요. 이게 게이가 그 랭귀지 체인지가 나와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동아 프라임 사전인가? 뭐 여기 게이가 1번의 뜻이 뭐냐면 명랑한이래요. 두 번째가 호모섹슈얼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단어의 미닝의 엔트리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우리 잠깐만 시킵시다. 제가 원래 시키는 게 저의 장기거든요. 성수님 하구님.
네. 네.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왜 중요해요? 1번, 2번이 왜 됐지?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보다도 1번은 무조건 먼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primary meaning이기 때문에. 그럼 gay가 명랑한으로 우리가 학생들이 배우면 you are very gay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You are gay too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코퍼스 베이스된 사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거를 비교하는 거고요. concerned도 마찬가지입니다. concerned의 primary meaning은 뭘까요? 우리나라 사전은 걱정돼 있는으로 되어 있대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는 이게 롱맨인가? 그쵸? 롱맨 딕셔너리 오브 여기서는 involved 관여된 관계가 뭐와 관한 이게 가장 많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synonym large, great, big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하겠지만 여러분 숙제를 냈던 거기 때문에 숙제를 컨펌하는 의미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갑자기 조용하시네. 전효진 당첨되셨습니다. 누구신가요? 전효진 학우님. 자, 빅하고 large 차이 우리 숙제를 한번 했었죠. 지금 오신 거예요? 환영합니다. 자, 이분은 어디 앉혀주냐면 여기 앉혀줄게요. 여기 앉혀줄게요. 그러고 늦게 오셨구나. 네, 빅하고 large 차이 기억나세요? 그때 여러분 숙제 냈었는데, 자, 빅하고 large 차이. 생각, 빨리 해야 돼. 죄송해요. 우리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자, 허강하구님. 네. 나오세요. 잘 안 돼요. 자, 짧게 하셔야 됩니다. 자, 나오시는 동안에 semantic procedure를 한번 보면, 자, turn black, turn red, turn white, turn pale. turn black 진짜 까매졌다. turn red 엄청 그리고 turn white 막 청백해지고, 예. come alive, come loose, come true. 이거 다 좋은 positive고, go는 go crazy, go mad, go wrong. 다 안 좋은 이런 거. 그래서 어떤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의 운율.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지 긍정적인 어떤 히든 미닝이 있는지 이런 것을 시멘틱 프로서디라고 하고 제 논문 중에 하나도 시멘틱 프로서디 있는데 뭐였죠? 하여튼 있어요. 찾아보시면. 라지는 뒤에 공개하는 어휘가 라지, 넘버러브 같이 순화양이 오는 주로 그런 게 오고, 그 다음에 빅은 이제 퀄리티한 것, 퀄리티 디번, 빅 시스터, 빅 프로블럼. 이해된다는데요. 라지는 이제 순화양을 가리키는 명사가 주로 오고, 그 다음에 빅은 그렇죠, 질적인 것, 문제, 뭐 이런 것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발표하신 분이라 다르네요. 기본적으로 빅은 굉장히 의미가 광범해요. 왜냐하면 시멘틱 익스텐션이 되게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크다는 의미에도 뭐 서열이 높다라든가 뭐 연장자라든가 아니면 어떠해서 하이 랭크라든가 아니면 그것이 큰 권위가 있다거나 인기가 있다거나 굉장히 많은 의미로 의미가 분화가 됐고, 반면에 라주라는 것은 굉장히 하나의 한정된 의미죠. 그게 큰 볼륨이 크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이 용량이 볼륨이 크다라는 의미, 거의 그쪽으로 돼 있어서 수나 볼륨이 크다는 large quantity of, large number of 이런 쪽으로 굉장히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몸집이 크다 이렇게 묶을 때는 large의 의미를 거의 한정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그게 달라 있었죠. 그래서 big sister는 우리가 나이가 많은 되지만 large sister는 뚱뚱한 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우리 배웠었습니다. 그다음에 collocation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떤 단어들군이 2단어, 3단어, 4단어 다 좋아요. 같이 쓰인다. 맨날 같이 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같이 쓰이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bread and butter. 차 그러면 car 그러면 자, 누가 좀 빨리빨리 해주고 싶어. 송인수. 네, 인숙하고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시네. 자, car 자동차 그러면 어떤 단어하고 많이 와요?
되게 차 딱 하면 drive a car 가장 많이 나오는 콜로케이션 패턴이죠. friend 그러면 close friend, best friend 오고 그 다음에 무슨 make가 나오면 make up 또는 또 make up for 뭐 나오고 make sure 이런 게 나오고 뭐 이런 거 같이 그 콜로케이션 브레든 그다음 메시지가 나오면 뭐가 많이 나니까 메시지 요새 메시지 send a message 또는 receive a message info가 나오면 뭐가 나네요. 간듣게요. 엉뚱한 대답을 하시니까. 이제 시간 많이 걸리는 건 과감히 끊겠습니다. 다음 장 넘겠습니다. 코퍼스 기반 언어. 자, 여기서부터. 책 혹시 안 갖고 오셨죠? 여러분, 이수가군님 그 책 소개 잠깐 해주세요. 희정아군님 빨리 나오셔서 그 책 있죠? 코퍼스 언어교육 책 좀. 안 갖고 오셨어요? 학생의 자세가. 그러세요? 코포스 언어학과 영어 교육이라는 사실은 코포스가 영어 교육에 접목된 책이 하나도 없었어요. 원하원 선생님 할 때도 그 책이 안 나왔었죠. 한국어 책이. 그래서 빨간 책이 하나 엄청나게 좋은 책이 있는데 엄청나게 좋은데 엄청나게 어려운. 네.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가슴이 답답해하고 근데 이거가 나와서 물론 중간중간에 좀 틀리는 것도 있고 해요. 물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제 한국어 논문도 막 소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공부하기 좋은 거예요. 저는 막 굉장히 이번 수요일 날 처음 그거 강의하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걸. 그러니까 조금의 여러분 그렇잖아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너무나 많은 인포메이션을 빨리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어떤 논문을 쓰고자 할 때 어떤 챕터에 있는 걸 보면 거기 뭐 이런 거 다 나와 있고 뒤에 논문 색인도 있고 저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자, 그 책의 2장이에요. 자, 여러분 1시간 됐나요?